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종목이나 이슈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매크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됐던, 좀 무게감 있게 계속됐던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또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 많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 내는 찐 고수들이 또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인데요.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에 이 멘토들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정말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또 배틀 수익률 집계가 이루어지고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멘토분들이 정말 포트폴리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만큼 종목의 탄력도 좋습니다. 이 종목들로 여러분도 함께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고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 방송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배틀 종목의 수익률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참가 라인업과 함께 추가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가 라인 멘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이 저희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룰 소개 바로 이어서 가봐야겠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터치하거나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요, 전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입장은 물론이고요, 방송 시청도 데일리에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제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디테일한 전략을 장중으로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톡방에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욱 멘토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신규 상장 종목을 정말 잘 다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에러스 머트리얼즈를 편입을 해주셔서 단 하루 만에 1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관심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심만 갖지 마세요. 이분과 함께 수익까지 연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발생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그룹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정말 너무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타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오라가 달라요. 그런가요? 네, 그 후광이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또 낱낱이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익 배틀 쌈장의 김진욱 멘토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됐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가 아직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산타 랠리가 과연 올까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아마 2,600포인트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난리 났어요, 사실은. 맞아요. 난리 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에 비해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환호하지는 또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2,600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면서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뭔가 오라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2위 하셨더라고요. 2위예요?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운 거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왜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이야기하면서 공기가 이제 좋아요. 네. 왕자의 삶으로 돌아오셔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번 네네. 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나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네. 일단 지난주 제시 종목 보기 전에 시황부터 오늘은 네네. 시황 이야기를 좀 단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정말 좋은데 분위기 우리 너무 시장- 좋아요. 네. 우리 시장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한다. 네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굉장히 소식들이 난리 났죠. 난리가 났는데 2차 전지 너무 좀 쓰려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자면,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3.1%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부합을 했는데, 사실 월가에서는 대다수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한 3%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지만 그렇게 좀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살짝 좀 아쉬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아무래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당연하게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파월 의장과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지나갈까? 자,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아마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점도표가 어느 정도 좀 변동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서 미국 시장만 봤었을 때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커플링 보험사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명확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코스피도 2,600포인트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받쳐주니까 난리 났죠. 필라델피아부터 네네. 사실 우리 시장도 반도체 받쳐주면 좀 단단하게 좀 든든하게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네.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 네. 네. 그 76,500원 네. 언제 가나요? 사실 이거를 제가 언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겠죠. 그쵸. 네, 이거는 사실은 시장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는 거고, 이게 꼭 뭐 10만 원 갈 거야, 20만 원 갈 거야 이런 거는 근데 그 2,600을 바라보시는 네. 속도와 네.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를 찍는 속도가 좀 상충되진 않나. 맞죠.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피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코스피 200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는 같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당연하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네네. 있다. 왜냐면 500원까지 왔다가 또 이 100원 차이로 신고가를 계속 경신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기 때문에 시장 관련한 전략 또 어떻게 좀 든든하게 가져가 볼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얘기도 제가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양도세 관련한 이슈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좀 쓰려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떠한 특별한 이슈를 떠나서 반도체 섹터 올라가면은 네. 2차 전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산타렐를 이어가냐 이어가지 않느냐인데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핵연화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속이 쓰일 수도 있겠으나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오. 있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연말 끝나면 뭡니까? 내년 이제 1분기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미래 먹거리 중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AI 이 세 가지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이슈일 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전망 좀 좋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좀 막막하시다면 역시나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종목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2위 또 달성을 하셨죠. 6.92%, 7% 육박하는 합산 수익도 담아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저는 SKC를 좀 보고 싶어요. 일단 2%대 손실로 마무리는 됐지만 멘토님 킹왕짱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게 또 현재 눌림목 구간을 아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지 점검을 좀 하고 싶거든요. SKC는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역시. 되고 저 보시면 SKC 손절가가 굉장히 낮죠. 3%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은 좋겠지만 반등이 만약에 안 오고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 SKC는 사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 세 가지의 섹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아직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크게 비중이 비중은 들어갔지만 아직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SKC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회사 재무제표는 기업 재무제표는 아마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SKC 같은 경우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 SKC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월봉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진입했을 때 69,500원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9,500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었고 기존의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에 이제 2011년도에 저항을 맞았던 고점 자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항 이후에 지지로 바뀐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3,300 가면서 신고가 만들고 다시 지지받는 자리가 마찬가지로 69,500원 약 68,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SKC 같은 경우는 왜 좀 길게 보냐면 이 모멘텀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무제표도 지금 적자지만 이미 SKC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요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월봉을 봤었을 때 지금 69,500원 지지받고 한 번 반등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두 번째로 볼 자리는 바로 이 한 8만 한 2,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2,000원 정도 기존에 있었던 이 8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다시 빠지더라도 이 82,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라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SKC는 킹왕짱 종목인 만큼 중장기로 노려볼 종목으로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킹왕짱 종목은 또 전문가님이 중장기로 노려보면서 수익을 단단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에 이렇게 넣어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28% 넘는 수익 가져가지만 또 한때는 50% 가까운 수익까지도 가져갔던 종목인 만큼 또 69,500원 정말 저점 라인에서 또 잡아주신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계속해서 전략 가져가시려면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제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좀 지난주 제시 종목 중에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마이크론이랑 제주반도체까지 이렇게 반도체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네. 둘이 다른 불을 켜고는 있지만 사실 잡아주신 날
대해 좀 다를 뿐이지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반도체 종목들 정말 시세가 좋거든요. 난리 났죠. 지금 미국 난리 났습니다, 진짜. 난리 네. 났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또 보면 네. 하나마이크론이랑 제주반도체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집안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는 키워드가 달라져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 하나 마이크론 좀 차트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손절가도 좀 짧았어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그 수익 배틀 쌈장 룰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좀 빠르게 좀 진입을 하면서 약 한 2, 3% 손실이 났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 28,4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28,400원 자리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계속해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고요. 자, 이 지지 자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지지가 다시 저항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8,400원 자리가 뭐죠? 이제 지지가 됐죠. 그러면 이 28,400원은 뭐다?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8,400원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차트를 쭉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저희가 진입한 그 당일날 좀 보게 되면, 월요일날 보면은, 자, 저가가 이제 27,250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뭐였다? 밑에 60선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 28,400원 진입가에서 손절가를 잡았을 때 27,5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빠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손실이 작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또 이 28,400원 자리에서 또 지금 저항을 맞았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28,4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재차 만약에 돌파 안착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때 따라가도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산타랠리는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믿고 있다,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네, 올 이게 거다. 작년과 좀 다르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AI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 지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주봉이나 이제 일봉을 좀 줄여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파동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만들고 나서 파동이 한 번 나오고 둘, 셋, 넷, 다, 일곱, 8번 나왔어요. 한 번 더 파동이 9번. 직전 고점 34,500원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28,400원을 지지를 받고 안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8,400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 리뷰 부분, 가격 전략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고, 제주반도체 같이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키워드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갖고 가는 이 조정을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가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아니면 이 급등한 종목들은 또 계속 좀 행보를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미국 증시 영향이 좀 큽니다. 미국 증시 영향이 크고, 사실 제주 반도체 지금 못 들어가죠. 진짜 이거 개인들 저도 그래요. 저도 제주 이제 반도체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 후발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어. 자, 제주 반도체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AMD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제 신규 AI 칩 공개하면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모멘텀이 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동반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미증시의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나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섹터, 뭐 AI 섹터도 저는 산타랠리 충분히 이어갈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디바이스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위에 떠 있죠? 경고. 네. 경고가 뭡니까? 경고. 어느 정말 정도의 경고죠.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났을 때 더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거래가 안 되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 반도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사실은 지금 물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주 반도체가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네. 자,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오면요,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아무래도 온디바이스의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던질 것 같고 더 눌린다고 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갈까 말까. 네. 눌림목 구간을 보고 네. 나서 좀 차분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워가느냐, 또 어떤 종목,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략을 세워가는 게 계속해서 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세분화된 전략도 단단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영어로 된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에 4% 훨씬 넘게 담아 주시고도 이번 주 제시 종목으로 수익을 또 챙겨주셨어요. 멘토님. 네, 맞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번 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지난주 전략 리뷰를 해봤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계속해서 제시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상기를 해드리니까요. 꼭 QR코드 찍으시고 함께 이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씩 보기 전에 모든 멘토님, 참가 멘토님들 상황실 연결해서 이번 주 제시 종목과 함께 종가 기준 현재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제시 종목 궁금하시죠? 그거 알아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이 디테일한 전략을 전부 다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별로 제시 종목 만나볼 시간이 됐죠? 지난주 1위를 기록하셨던 이동훈 멘토님 멘토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에 나오셔서 CNC 인터내셔널 에어부산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완벽한 타점이 와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약손실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확실한 약손실이 아닌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편입을 해주셨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로 매도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나이 4위에서 1위로 급 발진하면서 올라오신 우리 김진욱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건 역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YBM넷 굉장히 관심이 간다라고 해주셨고 오늘 시초가로 잡아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7%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신중한 선택, 그렇지만 확실한 선택을 해주는 우리 운수대통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진혁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운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로 희비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어제 손실 구간이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확실한 수익권으로 들어섰고요. 반면에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7%대 빠지면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을 해주신 동진세미캠 역시도 2%대 넘는 손실을 보이면서 보유 중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힘든 장이었던 이만큼 새롭게 종목을 편입해주는 것이 조금은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아니면 도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님별로 본인 스타일대로 종목을 편입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편입을 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정들이 과연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김진욱 멘토님께서 16%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수익 함께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위 쟁탈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 운수대통팀이 어제는 3위였는데 오늘은 거의 2% 가까운 차이로 2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위, 5위는 이주호 멘토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께서 차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단 며칠 만에 16%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신 김진욱 멘토님 투자 전략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바로 이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욱 멘토님의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봐야죠. 일단 어떤 종목 제시해 주셨는지 한눈에 좀 살펴보면요. 미래컴퍼니부터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스톰테크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도 잡아주셨습니다. 스톰테크 하나만 좀 파란불을 켜고 나머지 종목들 다 빨간불을 켜면서 우리 멘토님, 네. 왕자의 삶으로 아주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위에 너무 있으니까. 좋나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산 16.34%의 수익률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계신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난주 종목에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주도 4% 넘게 수익 실현을 해주셨고 오늘 지금 보이는 이 종목으로도 오늘 이 제시 종목으로도 3% 넘는 수익을 또 담아주셨는데 근데 멘토님 지난주에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재진입하나요? 여쭤봤을 때 아니요. 우리 이제는 더 낮은 가격 오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재진입 포인트가 뭔가요? 이 재진입해도 되겠다 하고 판단하신 포인트가 궁금해요.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 개인적으로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잠깐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계속 5일선, 단기 평선 이제 5일선하고 이제 11선 계속 안착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11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지난주에도 수익이 나고 이번 주에도 수익이 났는데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이었는데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이후에 로보틱스가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이런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들어간 그 당일날 딱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 5일선을 안착을 하고 어쨌든 도지 모양이 나는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갔었을 때 음봉이었어요. 음봉이었고 그리고 나서 들어갈 자리가 바로 어디였냐면 이 5일선 단기 평선 이 5일선 자리였고 이 5일선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손절할 그 마인드로 애초에 진입을 한 겁니다. 만약에 5일선이 무너지면은 얘는 한 78,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대신에 익절가도 타이트하게 잡았다. 그 익절가가 얼마냐면 자, 12월 11일 화요일 날에 시가가 9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입했었을 때 이제 그 목표가가 얼마냐면 시가였어요. 9만 원. 왜냐면은 음봉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잡았었고 진입을 하고 나서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목표가는 크게 안 보고 그래도 오늘은 아마 박스권이기 때문에 횡보장이 와서 아마 시가에서 아마 도지를 그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다시 빠졌죠. 그래서 행여나 두산 로보틱스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1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매물대 지지 라인이 얼마냐면 7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78,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터치하고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수익 실현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면 8만 원 초반이나 78,000원에 다시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아마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반등 왔다 이렇게 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78,000원 부근이 아마 매수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신규 희망자분들 말고 보유자분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물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진짜 97,000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은 물린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그러면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냥 수익 실현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또 되는 구간이 오히려 지금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 두산 로보틱스 이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절대로 개인들이 올릴 수 없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외인과 기관이 올린 차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분들은 사실은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거 보유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20선 부근인 아마 78,000원 부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굉장히 이것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되고 이런 손절가도 좀 잘 모르겠다라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 지정가 매수와 그다음에 지정가 매도 방향을 드리고 손절가도 제가 타이트하게 드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같이 윈윈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밴드 전략 자체를 워낙 또 시장 상황 맞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21선에 대한 가격 전략 좀 기준을 주셨고 78,000원 부근에 대한 전략도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헷갈린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더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래컴퍼니 봐야 될 텐데요. 5.58%의 수익을 또 담아주셨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종목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흔한 종목은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도 미래컴퍼니도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AI는 그냥 거의 하나의 섹터로 좀 묶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일단은 얘가 이제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AMD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AI 칩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 모멘텀이 지속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44억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주까지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오른 이유는 이거죠. 바로 이제 모로코에 이제 그 레보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긴 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모로코에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확실한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재료가 살아 있었고 이 모멘텀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래컴퍼니도 아마 그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컴퍼니도 로봇 관련주로도 이렇게 묶여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 모멘텀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실적 반영이 될 때쯤에 또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렇죠. 할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한 번 더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잠깐 좀 보시면 이제 수급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 달 동안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왼쪽 편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온 게 기관이죠. 네. 기관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2분기 때 이제 적자였던 이 기업이 이제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와 이제 그 내년 1분기까지 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모로코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공급을 다 체결을 하면서 수주가 좀 나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모멘텀도 좋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부분에서도 분명히 실적 반영이 된 주가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 이미 지금 시세를 챙겨주시고도 한 번 더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그럼 차트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차트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가 이제 33,15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양봉이 나오기 전 이날이었죠. 요 날이었는데, 자, 여기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단기평선을 계속 올라타면서 이제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입했었을 때 이제 위에 저항이 이제 35,000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좀 보게 되면 다음날 같은 경우도 저항 한 번 맞고 빠졌지만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가 이제 안착을 했었죠. 자, 안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장기평선이 뭐다? 이 240선을 돌파 안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차트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좀 줄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저항선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미 이 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2만원 즉 밀리더라도 이 3만원 부분이 이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자,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평선이 35,000원이 두 번째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이런 상승 모멘텀인 재료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왔지만 이 구름대를 또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 단기적인 시세도 아직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미래컴퍼니가 일단 모로코 대학병원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모멘텀도 괜찮고 또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모멘텀, 펀더멘털까지 챙겨가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단기 모멘텀도 챙겨볼 만하다라는 부분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이 종목 또 지금 당장 챙겨갈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상세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5.58%의 수익을 챙겨주신 만큼 또 지금 이번 주 1위를 달리는데 1등까지는 아니지만 큰 공신을 한 종목 중에 또 하나 미래컴퍼니가 아닐까 싶어요. 자, 16.33%의 우리 1등 멘토님이신데 한 가지 오게티가 스톰테크인데 요건 잠시 접어두고, 왜냐면 LS 머티리얼즈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잡아주셨는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도 너무나 뜨거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놓치지 않고 잡아주셨어요. 네. 오늘까지 탄력이 엄청났죠. 아, 맞습니다. 상 그냥 깔끔하게 30. 따상 성공하고 나서 30으로 또 그냥 상.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게 올해 두 번째 따따블의 맞습니다.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차트 좀 봐주실까요? 자, 일단 LS 머티리얼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이제 뭐 LS 전선 자회사는 당연히 뭐 아실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그 공모 가격과 이제 경쟁률이에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을 좀 진입할 때 경쟁률이 좀 저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급 자체가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최근이 아니죠. 그냥 계속적으로 올해 거의 지금 한 3, 4분기 때부터는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수급이 엄청 쏠려요.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왜 요즘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운전대를 잡은 이제 메이저들만 알겠죠. 그런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수급과 이제 경쟁률을 받고 경쟁률이 1258대 1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지 않고 중상위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모 금액 같은 경우 이제 3,800억 정도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올라갔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AMD 신규 AI 이제 공개 이후에 모멘텀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엄청난 환호예요, 사실은. 반도체 이쪽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렇게 동반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따상을 갔습니다. 따상을 갔는데 장중에 상한가 살짝 한번 풀렸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리면서 이제 상한가를 따상을 기록하고 이때다 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와.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LS 머티리얼즈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차트 한번 노란톡방 볼까요? 안에 계신 분들은 또 함께 잡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거는 뭐 일봉을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건 분봉으로 제가 진입했기 때문에 일봉 보면 양봉이 두 개예요. 네, 두 개고 따상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1분봉을 좀 보고 나서 차트를 좀 줄여서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부터 좀 보겠습니다. 진입가부터 좀 보게 되면 네. 저희 진입가가 이제 21,700원이죠. 네, 21,700원입니다. 네. 사실은 이 21,700원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21,300원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처음 이제 장대 항목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21,300원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21,300원 부근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한번 이렇게 속임수를 한번 줬어요. 이 자리 바로 한 2만 원 부근 되겠네요. 이 자리 주고 나서 저희가 진입했었을 때 좀 보게 되면 다시 이 21,300원 자리를 안착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원래 제가 원하는 자리는 얼마냐? 세 번째 이 21,300원 자리인데 안 왔어요. 안 와서 21,700원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21,300원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서 21,700원에 진입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날 보니까 따상 했었을 때 가격이 2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4,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계속 이제 1분봉 보시면 이제 추세가 타기 시작했죠. 이제 21,700원 자리가 이제는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21,300원 자리 계속 노렸지만 그래도 21,700원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400원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그냥 잡자.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선택을 사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매수가 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10.6%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번 주는 또 합산 수익률 16.34%또 챙겨주고 계신데 이 이상의 수익을 또 더 챙겨주실 분이라고 저는 아주 단언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남은 거래일 동안 더 많은 수익 함께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김진욱 멘토님과 계속해서 장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보신 종목들, 시장이 바라보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나도 전략을 세워갈까 궁금하시다면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종목까지 좀 봤고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종목을 들어가고 나서 한 종목이 손실됐잖아요. 네, 스톰테크요. 네, 스톰테크.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 손절가가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잠깐 너무 좋아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 스톰테크를 제가 진입을 한 그 금액이 이제 얼마였냐면은 스톰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11,000 저희가 이제 50원에 들어가고 이 손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이 얼마냐면은 1,790원이에요. 자, 그럼 저는 손절가가 얼마냐면은 행여나 쌍바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700원의 손절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스톰테크를 진입하고 나서도 봤었던 건 뭐냐면 반등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는 저점이 이제 1,790원이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90원을 깨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락 이후에 이제 이 반등폭 이제 13,000원 부근인 23.6% 이 13,000원까지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 손절가가 1,700원이었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그냥 손절가를 지키지 않고 그냥 존버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더 깨집니다. 그럼 이 스톰테크는 뭐냐면 아직 저점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지금 9,950원이 저점이 아니고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손절가를 굉장히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괜히 존버한다고 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바닥은. 정말 모르죠.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추세가 바뀌었을 때 아는 거지 추세가 안 바뀌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익절가도 지키고 큰 욕심을 좀 버린다면
계좌에 충분하게 빨간물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격 전략 자체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은 정말 혼자 하시기 쉽지 않고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만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스톰테크도 사실상 11월 27일에 진입해 주셨을 때는 5% 넘는 수익 이미 또 담아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또 분명히 또 지지라인, 저항라인 분명히 좀 잘 보고 들어가셨을 텐데 손절라인 워낙 또 잘 챙겨주셨던 종목인 만큼 또 어떤 종목, 어떤 전략 세워가느냐 또 다르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16.34% 이상의 수익을 담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어떤 남은 거래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이거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방송하기 전에 피디님한테 또 말씀드렸는데 유가인가요? 했는데. 전 유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그냥 막연히 많이 떨어져서라고가 아니고요. 이제 유가가 이제 반등 자리가 한번 올 타이밍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쯤에 한번 유가가 반등 올 타이밍이 굉장히 됩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유가가 만약에 반등이 오게 된다면 아마 유가 관련주들은 아마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당연히 유가 관련주는 뭐 흥구석유가 당연히 뭐 대장이긴 하죠. 네. 이 대장이긴 하는데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어쨌든 저점이 계속 고점이 오. 낮아지는 모습이긴 한데 네. 아마 유가 관련주를 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아마 지금 바닥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흥국석유도 지금 마찬가지로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어쨌든 이런 큰 하락 이후에 시간 조정을 지금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 이게 지금 수렴을 하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유가 상황 봤을 때는 아마 위로 한번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흐름 좋았던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유가 쪽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아마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수익이 좀 더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 그럼 다음 주 장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법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 시장 그런가? 이제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정도표가 공개되면서 네. 시장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이쪽이 아니고 유가 쪽으로 좀 이제 갈아타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아, 단기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유가 주. 이런 건 단기로 가야죠. 그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부분 좀 챙겨본다면 여기서도 수익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요즘 장도 반도체 부분 계속 또 그 전망 좋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도 먼저 바라보신다면 이 부분에서도 선침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꼭 김진욱 멘토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아, 공개방송, 무료 공개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SKC는 지난주에 또 담아주셨고 저는 무조건 SKC입니다. 이번 이거 주도?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방송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이거 방송에 이거 해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나왔으면 왜냐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한 82,000원, 3,000원 오면요.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거 2024년도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시장 이끄는 거는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근데 이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이전의 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좀 왔지만 이 조정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조금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진짜 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단타치기 어렵잖아요. 중장기도 아니고 장기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아마 1년 뒤에는 굉장히 큰 효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또 너무 또 순환이 빠른 시장 계속 보기 어려우신 분들 가져가기 괜찮은 종목 SKC 정말 계속해서 극찬을 해주시는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또 킹왕짱 종목이죠. 그만큼 또 수익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모아주고 계신 종목인데요. SKC 관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또 상세하게 방송에서 더 담아드리지 못한 부분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담아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링크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